이제 그럼 3번 문항의 합격 사례에는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어떤 재료들을 넣었는지 그 합격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하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강의부터 쭉 따라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에 지원했던 그런 친구의 합격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문항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장인이라는 동아리를 개설했다고 해요. 공부장인. 이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혹은 공부를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의 모임이라는 걸 딱 드러내주죠. 그래서 이러한 동아리를 개설해서 시험 각 과목의 요약본과 연습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의 팁은 이러한 동아리를 서술을 할 때, 예를 들어 동아리를 말할 때 이렇게 딱 이름을 명시를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름을 명시를 해줘서 이게 어떠한 유형의 그런 동아리인지 혹은 어떠한 유형의 그런 활동인지를 입학사정관들이 좀 예측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이러한 일인지 그리고 무슨 어떤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시작을 하면 좀 더 자기소개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좀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 요약본과 연습 문제를 만드는 어찌 보면 정말 봉사활동이고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예상했던 건 뭐였겠어요? 어머 너무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정말 짱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부를 하지 않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배포를 거절했대요. 무슨 말이냐? 나 필요 없어, 나 공부 안 해, 나 시험 괜찮아, 이렇게 해서 안 줘도 돼 이렇게 해서 좀 거절한 겁니다. 거절했대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연습 문제, 요약본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많이 실망했고 동아리 내에서는 동아리 유지에 대한 그런 분쟁이 일어났대요. 야 이거 해야 되냐? 애들 다 안 봤는데 우리 공부 장인 해야 돼? 장인들의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됐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설득해보자는 의견을 냈대요. 이 친구가 장이었나요? 장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나서서 막 회의를 모집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의견을 내었다라고만 해도 정말 리더십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결부되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뭘 했냐? 나는 포기하지 말자, 조금 더 설득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거예요. 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 장인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포기하면 아깝지 않냐? 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선 거예요. 끈기 있게 나선 결과 결국에는 대부분의 친구들로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대요. 엄청난 성과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았었는데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고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도 조금이나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야, 이거 요약본이니까 봐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대요. 내가 이 공부장인 활동을 통해서 배운 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배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와해될 그런 위기까지 놓였었던 이런 활동인데 내가 계속 의지를 계속 불어넣어줬던 이런 경험이 나에게 의지를, 용기를 가르쳐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도 어필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한번 의견을 내어봐서 사람들을 좀 설득했던 경험이 있다라고도 어필을 했으며 자신감과 용기까지 앞으로의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러한 경험이 더 큰 효과를 이루어냈어요 라고 하면서 다음 소재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UCC 공모전도 현명하게 쳐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과학 UCC 공모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팀원을 정하기 전에 그 자신의 조가 있었잖아요. 그 조가 여러 팀원들의 협조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냥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조장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아까는 장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정말 그냥 의견을 내어서 했는데 내 의견을 듣고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거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은 후에는 내가 정말 장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조장에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조금 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매력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웠고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알맞은 일을 지시했다고 해요. 여기서 지시했다는 표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 보면 우리가 앞서서 학업 역량을 얘기할 때 좀 계획을 세워서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앞에 학업 역량에서도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인성 영역,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알맞은 일을 좀 얘기를 해주고 계획도 같이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런 리더십. 화면이 많이 끊겨요? 와이파이가 잘 안 되나? 일단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래서 리더로서 그리고 조장으로서 본인이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장을 맡기 이전에는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틀조차 잡혀있지 않아서 그럼 활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었대요. 하지만 자기가 조장을 맡은 이후에는 그런 계획이 잡혔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생겨가지고 협업하고 분업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겠죠. 온라인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과 일정을 착오가 없게끔 미리 알리는 등 일을 순조롭게 진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끝마칠 수 있었대요. 이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이겠죠? 이러한 과정은 수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한번 어떤 뭘 이끌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시작하면 수상이나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 그런 어필을 하는 거죠. 제가 이끄는 대로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고마움이 더 앞섰대요. 야, 봐봐. 내가 이렇게 해냈어. 내가 이렇게 조장을 하니까 되잖아. 봐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고마움이 앞섰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을 했을 때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가를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낙오자가 없는 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대요. 의지만 있다면 아까 그 말했던 그 의지와 좀 일맥상통해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 사람들 다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는 앞으로 다가올 팀 활동에서도 능숙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었대요. 나 앞으로 대학에서 있을 다른 팀 활동에서도 조장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어. 두 개의 역할을 둘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었지만 이 친구는 본인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계속 어필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장 스토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봐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사례는 공부장인이라는 동아리에서의 사례, 그리고 과학 UCC 공모전에서 조장을 맡았던 사례,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999자 선자대회로 인성 영역을 강조했던 사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예요. 두 번째 사례는 어디에 지원했던 친구였죠? 미디어 쪽, 미디어 플래너를 지망하고 있고 미디어 쪽으로 같이 광고 쪽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던 친구인데, 아까 그 친구는 학교에서의 사례도 쓰고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사례를 썼다면, 이 친구는 청소년 수련관 꿈드림 센터에서의 사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청소년 수련관에는 저와 같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계속 불합격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불합격. 내가 혼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친구랑 함께 있어서 내가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그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문을 연 거예요. 이렇게.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일을 서술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친구와 수업을 같이 듣게 된 저는 공부를 함께 한다면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대요. 우리 같이 공부할래? 우리 같이 검정고시 공부할래?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가 좀 필요하고 어떤 것을 선뜻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방식이나 생활 패턴의 차이와 같이 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같이 공부를 하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공부하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나는 일찍 자는 사람 아닌데?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좀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하기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주변 선생님의 조언으로 각자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지 않으려고 서로가 노력한 끝에 점점 만나는 횟수를 늘려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대요. 처음에는 나는 이때 자는데? 나는 이때 자는데 하면서 서로 되게 타협을 못 봤던 거예요. 서로 계속 갈등만 있고 충돌만 했었는데 이런 만나는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서로 나는 이때 시간 낼 수 있어 하면서 점점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그런 경험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한 지 한 달 뒤 친구는 늘지 않는 실력에 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실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상실감에 빠졌대요. 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늘지? 뭐지? 나한테 문제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상실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저를 본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격려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동지이자 전우이자 같이 공부를 하는 스터디메이트였는데 이제는 이 친구가 조금 곤란해하고 있는 어려움에 빠지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같이 풀어가고 그래서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도움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이렇게 설득하고 좀 방식이 좀 색달랐는데 그래서 그 결과 친구도 저도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평균 점수가 20점이 오른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대요.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더니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났어요. 나 공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적 향상만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 그냥 성적 올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계획 세우는 거라든지 이러한 지적인 부분들, 학업 역량까지도 좀 함양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 어떠한 갈등 상황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해요.
나 어떠한 갈등 상황이 생겨도 앞으로 생겨도 이렇게 나 잘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또한 저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생각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제 의견만을 밀고 나간 적이 있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대요. 저번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방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의견만을 피력하고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된 게 있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볼까? 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이게 바로 개방성이라고 했는데 그 개방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학업을 늘렸고 학업 역량을 함양했고 그런 다음에 친구를 도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견만을 밀고 나가진 않았었나라고 하면서 새롭게 반성해본 그런 본인의 배우고 느낀 점을 색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배우고 느낀 점이 더 나오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타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대요. 또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등 어려움을 해결해가면서 제가 해주는 격려에 힘을 얻는 친구를 보고 뿌듯함도 느꼈대요. 지금 이 친구는 어때요? 일단 자신의 방식만을 밀고 나갔던 계기가 있는 생각도 해봤고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도 함양할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는 새롭게 그냥 공부를 같이 하던 스터디메이트에서 도움을 주는 위치가 되었을 때 그 친구를 보고 뿌듯함을 느꼈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쓸 수 있었을 그런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활동이었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자 자기소개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도 대학에 가서도겠죠? 공부뿐만이 아닌 여러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의 방식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겠다라고 의지를 통해서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사례는 어땠어요? 내가 이러한 활동에서 의견을 내었고 이게 바로 리더의 활동까지도 이어졌던 그런 성장 스토리였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그냥 스터디메이트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그냥 공부만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의지로 끝내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경험만을 써도 되고 두 개의 경험, 만약에 성장을 스토리를 쓸 거라면 두 개의 경험을 이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경험을 쓰고 싶은지 그 재료를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플로우 자체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어떤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포맷이 이렇게 쓰세요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인성 영역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3번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다. 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